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증권 시황 함께 살펴볼게요. 네,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어이씨, 뭐 금요일이야 벌써. 야, 2025년 지나고 벌써 금요일이래. 와, 1월 달 지나고 2월 달, 그것도 2월 중순이네. 와, 뭐 엄청 빨리 시작한다. 네,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은 뼈비용하고 올라와줬습니다. 1.50%, S&P 500이 1.04%, 다우가 0.77%, 러셀이 1.17%.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은 상승률한 종목 개수가 많아요. 네, 상승 종목 개수가 2,190개, 하락 종목 개수가 942개. 상승 종목 개수가 많지. 하락 종목 개수가. 그러니까 오늘은 뭐 상승장이었다가 봐야죠, 뭐. 그리고 가장 많이 올라온 게 멀티러스가 1.71, 커스터머 디스크레이션. 이거 테슬라 어제 이어서 계속 올라오죠.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거 안 보시지? 이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이거 테슬라가 올라오는 이유를 아셔야 될 거 아니야. 네, 트럼프 해외 부패 방지법 집행 중단 선언 이걸로 해서 올라오는 거잖아. 한국도 어제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반등해서 올라갔잖아. 그래서 미국 증시라든지 미국 정책을 보게 되면은 한국 증시의 그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가 알아. 그래서 미국 증시 분석하는 거야. 커스터머 디스크레이션 올라갔죠. 세미컨덕터 쪽도 엔비디아 올라오니까. 아니 근데 뭐 오늘은 다 올라와서 여기 보시다시피 섹터가 우선 1.04% 올라왔고 아니 지수 자체가 그리고 각각의 섹터가 빠진 게 없죠. 그래서 오늘 증시는 뭐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가 5.77%, 애플이 1.97%, 엔비디아가 3.17%. 하여튼 일단 다 올랐어요. 뭐 빠진 거 없으니까. 머크만 살짝. 근데 이거 하여튼 뭐 다 올라왔으니까 뭐 너무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근데 이게 지금 올라온 게 나름대로 뭐 상승 삼각형 패턴 주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쪽 패턴에서 이야기할 적에 약간 수렴되는 모양새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치? 여기서 우선 봅시다. 이걸 정리해 봅시다. 야 그래도 뚫었다? 그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수렴되는 모양새가 있었잖아. 근데 뚫었잖아. 그치? 그러면은 현재 시장을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 너무 긍정적인 건 아니지. 왜냐면 여기가 더블탑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거니까 아직까진 확실하게 올라온 건 아니지. 그렇다고 한다면 뭐 지금은 확실하게 올라온 건 아니고 약간은 뭐 그래도 약세였다가 야 그러면 씨 아직 모르겠다 야. 왜냐면 지금 여기잖아. 그치? 이 자리잖아. 수렴이 이렇게 가잖아. 그치? 그러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긴 하지 현재까지는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뭐 올라왔다가 다시 눌려도 여기서 움직여 뭐 여하튼간에 근데 이걸 나스닥을 왜 체크를 하냐면 다름이 아니라 지금 증시가 약간 불안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냐면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가 가장 크죠. 근데 이제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좀 이렇게 움직였어. 채권금리 쪽 있잖아요. 채권금리가 폭락했어. 네, 여기 보시다시피 하락이 인기언캔을 나왔죠. 오늘 그 마이너스 1.99%, 저가로는 마이너스 2.31%. 어제 올라와줬잖아. 근데 어제 올라온 이유가 CPI 지수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 CPI가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왔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올랐는데, 오늘은 이제 PPI 지수가 발표가 된 거야. 근데 P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그 PPI 지수의 결과가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긴 했어.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게 빠진 거냐면은
PPI 지수도 마찬가지로 CPI 지수처럼 네, 컨센서스 대비 전월 대비 다 높게 나왔는데 그나마 그 핵심 물가 지표라고 있어요. 핵심. 그러니까 코어 PPI 지수. 그러니까 물가 지표에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제 헤드라인이고 하드라인 하나는 코어인데 헤드라인 쪽은 컨센서스보다 다 높게 나왔는데 코어 쪽은 시장에 부합되게 나왔어. 그래서 이 지금 시장에 부합되게 나온 상태라고 한다면은 어떤 예상을 하고 있냐면은 앞으로 이제 달 말에 2월 말쯤에 PC 지수가 발표가 되잖아. 그러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PC 지수가 좀 낮게 나올 수도 있겠다 보는 거야. 지금 PC 지수가 아마 2.8일 거려. 나 아마 2.4로 좀 떨어져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어. PPI 지수를 통해 가지고 보았을 때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채권 금리가 물가가 떨어질 것을 기대해서 하면서 이게 폭락을 한 거지. 채권 금리가 폭락을 하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증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뿅 올라갔지. 확대해야 되겠다. 너무 작다. 야. 네, 지금 이렇게 볼까요? 다우가 예, 올라갔지. 상승 확인한텐데 0.77. 네, 나스닥이 1.50. S&P 500도 네, 1.0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동안 여기 추세선을 깼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고 우선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이 PPI 지수였어. PPI 지수를 보았을 적에 앞으로 PC 지수, 코어 PC 지수는 네,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좀 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권 금리가 폭락을 했어. 근데 여기다가 좀 더 강하게 올라간 이유가 있어. 좀 더 오늘은 강하게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PPI 지수 때문에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 단지 뭐 물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둔화될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만 올라간 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어떤 것도 있냐면 요거 같이 보셔야 되겠다. 오늘 미국의 증권 시황을 문서로 글로써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잠깐만. 최신 데이터 글로써 봅시다. 네,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를 보류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강세와 함께 주요 기술주들이 증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 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보신 것처럼 다우존스 올라갔고 나스닥도 네, 1.50 올라갔고 네, 증시의 상승 요인은 무엇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 근데 이게 뭐냐면은 새로운 관세가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 관세가 되게 복잡하긴 한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게 상호 관세야. 그러니까 상호 관세라는 영역이 뭐냐면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시아 나라의 그 미국 수출 그 관세 비율을 보여드렸잖아요. 이걸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그래서 이게 사전 지식이 있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살짝쿵 이야기해 드린 게 있어. 뭐였지? 잠깐만. 여러분들과 같이 찾아봅시다. 이 자료가 내가 왜 이렇게 엉터리로 해놨지? 트럼프 관세전 정치. 여기 있다. 이게 이걸 좀 보셔야지 좀 아실 수가 있어. 이게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이게 보게 되면은 이게 맞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게 우리가 미국의 제품 받아들일 때는 관세를 13점 한국이에요. 사우스 코리아 써 있죠. 13.6%를 미국에 부과를 해. 근데 미국은
한국 제품에 대해서 1.9%밖에 부과를 안 해. 그래서 이게 안 맞잖아. 그러면은 상호 관세라는 영역은 뭐냐면 한국이 미국에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건 이제 통합적으로 이야기한 거지. 뭐 제품별로 다 달라요. 예, 근데 이제 통합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국이 미국에 13.6%를 지금 부과하고 있잖아. 근데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1.9%밖에 부과를 안 하잖아. 그러면 앞으로는 상호 관세라는 얘기는 미국한테 한국이 13.6% 부과했으니까 미국도 한국에게 13.6%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아시겠지? 이게 상호 관세의 영역이야. 서로 동등하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이 상호 관세를 이제 오늘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어. 행정명령은 아니구나. 이거 말이 있거든요. 행정각서 있죠? 행정각서. 어딨냐 자료. 어. 잠깐만. 복잡하다. 하여튼간 이제 행정각서에 사인을 했거든. 여기 있다. 봅시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도입을 공식화하는 행정각서에 서명하면서 미국의 무역 정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근데 이게 저기 있어. 뭐가 있냐면 행정각서가 있고 각서라는 단어가 있고 행정명령이라는 게 있어. 근데 행정각서는 즉시 발효가 되는 건 아니야.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돼.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필요해. 근데 행정명령은 바로 즉시 발효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행정각서를 하고 나서 바로 명령을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명령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현재 그 행정 이게 상호관세 있잖아요. 이 상호관세가 지금 되게 중요한 이슈이긴 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이 상호관세에 대해서 그냥 행정각서만 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 어떻게 상대국에다가 부과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결과 발표가 4월 1일에 발표가 돼. 이해가 되시지? 근데 오늘이 뭐야? 2월 14일이잖아. 그러면 아직까지 2달이 있지. 그런 여유가 있는 거야. 그 정도의 여유가. 근데 이거는 하긴 할 거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근데 이거를 좀 어렵긴 한데, 좀 복잡하긴 한데, 좀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걸 이해 못하면은, 뭐 좀 계속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 바로 이거 행정 상호 관세를 한 거야. 각서를 거기 각서에다가 사인을 했어. 그래서 그거 이야기한 거야. 근데 아직까지는 즉각적으로 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이해가 되시? 어렵지 않으시죠? 예, 그래서 이게 오늘 이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오늘 PPI 지수가 발표된 거 이게 긍정적인 결과 나는데 이게 긍정적인 결과 나온 게 아니라 이 PPI 지수를 보았을 적에 PC 지수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빠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그리고 이 관세도 마찬가지야. 관세도 행정각서에만 서명을 한 거고 행정명령은 아직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 두 가지가 저거잖아. 인플레이션의 문제도 있었고 관세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영역이니까 여하튼 간에 이 부분이 시장의 먹구름으로 끼어 있었는데 이 먹구름이 그나마 오늘 보류가 됐고 하나는 이제 PC 지수에 대한 PC 지수가 2월 말이잖아. 그러면 뭐 긍정적이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이런 먹구름이 약간 개인 거지. 그런 시장이었어. 이게 오늘 시장의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다 이해하셨지?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이 단어들을 좀 알고 세부적인 걸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 그리고 그러니까는 뭐 오늘 다 올라간 거지. 뭐 엔비디아만 올라갔겠어? 테슬라도 다 올랐으니까.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이거 아무래도 엔비디아를 이야기하는 거는 대장주니까 이야기하는 것뿐인 거지 뭐.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가 급등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 PPI 발표 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다.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 투자 심리 개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상호관세 행정각서에 서명을 했지만, 그쵸? 즉각적인 관세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행정명령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서명만 한 거야. 행정명령은 아마 4월 1일 이후로 할 가능성이 커요. 자동차 수입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세부 조치는 미정. 시장은 즉각적인 무역 긴장 고조가 없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낮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라는 게 되게 안 좋은 거 아시죠? 근데 그 먹구름이 4월 1일까지 아니면 최소 못해도 2월 말까지는 개인 거잖아.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악재가 그렇게 보이진 않지. 그러면 현재 이 차트의 움직임은 이 나스닥의 움직임은 당분간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긴 하겠지. 거래량까지 들어오면서 유성형 롱바디 캔들 나왔잖아. 그러면 지금 시장은 긍정적인 거야. 엔비디아 주가 상승했고 3.2%. 근데 엔비디아가 왜 주가가 상승했냐? 휴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가 엔비디아 이렇게 이거 휴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가 엔비디아의 블랙엘 칩을 활용한 첫 번째 솔루션을 출하했다는 소식이 상승 요인이 됐던 거지. 3.2% 엔비디아가. 그리고 제가 이거 올려드린 거, 그러니까 저는 시장에서 되게 주목받는 종목들을 올려드리잖아. 핵심. 앱너빙 이거 올려드렸잖아. 근데 저거를 내가 투자한다는 관점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의 주도주라든지 시장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저런 종목들을 보는 거야. 그 근시안저로 보는 게 아니라. 여하튼간 앱너빈 네 24% 급등했다. 작년 미국 기술주 중 최고 성과 기록했다. 실적 호주 발표 후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했다. 요 앱너빈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테슬라 5.9% 최근 3개월 저점 부근에서 반등하며 투자 심리가 개선다.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어떻게 그거 뭐 진짜 가치평가 능력이 안 되는 거지. 개념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거 올려드렸잖아. 아니 그러니까 너무 정책을 모르시고 투자하면은 그냥 뭐 하시는지 모르는 거지. 본인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거 트럼프 해외 부패 방지법 집행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 쪽에 올라온 거잖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정치를 알아야 된다고. 네, 여하튼 간에 이렇게 올랐고 생산자 물가 지수 PPI 발표 1월 0.4% 상승. 이게 컨센서스가 0.3이었는데 그쵸? 컨센서스도 높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핵심 코어 PPI가 컨센서스와 동일했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PC 지수, 코어 PC 지수가 발표될 때쯤 되면은 PC 지수가 이제 예상 시보다 좀 떨어져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돼서 발표될 것 같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채권금리가 빠진 거. 그 얘기예요. 근데 왜냐면 제가 이 부연 설명을 하는 이유가 데이터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야. 제가 조금 이따 시간 되면은 더 디테일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핵심 PPI 0.3% 예상과 동일했다 할지. 이게 헤드라인 요 앞에 있는 거는 헤드라인 PPI 지수고 이 뒤에 있는 게 코어 PPI 지수거든요. 근데 코어 PPI 지수는 코어 PC 지수하고 매핑이 되잖아. 헤드라인 수치는 예상보다 높았으나 세부 지표가 시장 기대보다 긍정적이었다. 그래서 10년물 채권금리가 하락했다는 거지.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엄청나게 폭락했잖아. 어디 갔어? 여기 보시지. 하락장악형 그걸 롱바디도 나왔잖아. 그러니까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한 거지. 네, PPI와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가 예상보다 높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해석하기 어려워. 왜냐 데이터로만 보게 되면 예상보다 높게 나왔거든. 근데 PC 인플레이션 완화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그래서 국제금리 하락으로 주식시장 유동성 증가했다. CPI, PPI 발표 후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9월로 연기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해석하기 너무 어렵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되게 웃긴 게, 웃긴 건 아니야. 웃긴 건 아니. 논리가 맞긴 맞아. 근데 그냥 단순하게 보게 되면,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 해석이 너무 어려워. 이거 다 디테일하게 봐야 돼. 여하튼 간에 그냥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 9월로 연기됐다고 하잖아.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 9월보다는 지금 그 연준에서 금리 인하는 통화정책 회의가 1월 달 동그라미 했지. 그 다음이 3월 달이야. 그리고 5월 달, 6월 달, 7월 달, 9월 달, 10월 달이 있어. 근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10월 달로 예상되고 있어. 지금 9월 달 이야기했지. 9월 달 아니면 10월 달이야.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고금리가 동결되면서 상반기 동안은 동결인 거지. 7월 달까지는. 근데 7월 달도 또 뭐야? 동결이야. 상반기는 동결인 거고 결국에는 7월 달이 상반기가 아니구나. 6월 달이 상반기구나. 1, 2, 3, 4, 5, 6. 그러니까 6월 잠깐만.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딱 나눴을 때 6월 달이잖아. 그 하반기는 7월 달부터 시작돼. 7, 8, 7 그다음에 여기 통화 정책이 9월 달, 10월 달. 그러니까 그리고 하반기에서도 약간 더 밀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고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만만치는 않았어. 만만치는 않아. 만만치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가 있냐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동결을 계속해. 기준금리는 동결한다고. 내리지 않는다고. 근데 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면서 채권금리가 빠지는 거야. 그 채권금리가 언제까지 빠질 수 있겠어? 2월 말일까지 빠질 수가 있긴 하겠지. 근데 채권금리가 빠지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그러면 긍정적이겠지. 아니면 관세 부과도 4월 1일까지 늦추게 된다고 한다면 시장은 긍정적이겠지. 채권금리 좀 빠지겠지. 그래서 뭘 보셔야 되냐면은 기준금리는 어차피 떨어질 일은 없어. 상반기 내에는 당장 떨어질 일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연준의 금리 정책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채권금리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에 더 집중해야 돼? 이런 물가 지표, CPI, PPI, PC 지수 이런 거에 집중하셔야 돼. 이거에 의해서 지금 잔파동이라든지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지. 근데 안 좋은 거예요. 왜?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잖아. 기준금리가 안 떨어지는 상태에서 그냥 잔파동만 있는 거잖아. 그러면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긴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PC 지수의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채권금리가 빠지니까 시장은 당분간 괜찮게 볼 수 있는 거지. 어렵지요, 지금 제가 이해하는 게. 근데 이걸 이해해야 돼. 그러나 향후 PC 인플레이션 결과에 따라 다시 6월 인하 가능성은 열릴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 특히 자동차, 반도체 관세 이슈, 인플레이션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 그래서 넘어갑시다. 쭉쭉. 핵심만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보류하면서, 그러니까 보류한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야. 그래 단순하게 오늘 주가가 올라간 게 PPI 지수 때문에 올라갔다? 야, 근데 PPI 지수는 안 떨어졌어. 단지 떨어질 것이라는 PC 지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빠진 것 뿐인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 시장이 강력하게 올라간 이유는 단순하게 PPI 지수로만 이야기면 안 된다는 얘기지. 어차피 현재 메인의 핵심은 트럼프의 관세인데. 그러면 당연히 지금 행정각서로 해가지고 즉시 발효가 안 된 거잖아. 그러면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뭘로 잡을까 고민을 했지. PPI로 잡을까, 트럼프 관세로 잡을까. 근데 트럼프 관세가 좀 더 강한 거니까 트럼프 관세 보류로 해가지고 기술주 강세로 증시 상승했다 이렇게 잡은 거지. 단순하게 보게 되면은 PPI 지수 때문에 오늘 증시가 올라갔어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무방하긴 한데 그건 너무 그 시야가
작잖아. 너무 시야가 작은 수준이잖아. 그러면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 못하는 거지. 시장을 내가 올바르게 이해 못하면 판단을 잘못 판단하겠지. 그리고 잘못 판단하면 나만 손해야. 내 종목에 투자를 잘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올바른 그 내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 엠너빈, 테슬라 등 기술주 강세가 증시 상승을 주도했다. PPI 발표 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채 완화된 거야. 완화되면서 국채금리 하락, 증시 강세에 기여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를 이야기하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적인 관세 보류, 그리고 PPI 발표 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채금리 하락, 그러면서 증시 강세. 이 두 가지.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 이게 큰 그림이긴 한데 이게 큰 그림이야. 큰 그림 중에서 딥시크는 이제 오히려 시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었는데 딥시크가 발표됨으로 해서 중소기업들도 AI 도입을 빨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딥시크는 충격이긴 하겠지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엔비디아도 올라가는 거지. 근데 관세하고 인플레이션, 네, 요거 이야기가 됐고. 그러면서 이게 뭐가 있냐면은 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AI 에이전트 여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야기가 됐고, 디지털 서비스, 콘텐츠 사업, 이게 다 저거잖아. 물리적인 제품이 아니잖아. 소프트웨어적인 제품이잖아. 지적인 제품이잖아. 근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부분 철강, 알루미늄, 뭐 자동차 뭐 이런 거잖아. 물리적인 제품에 관세가 대부분 부과되잖아.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 지적재산권에는 관세가 부과되진 않잖아.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주목이 되고 있는 거고, 산업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핵심이 뭐냐면 경제가 좋진 않잖아.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광고를 더 해야 돼. 그런 그 광고 마케팅 이론이 있어.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강의 좀 해보고. 근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지금 광고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이 꾸준히 상승하잖아. 어제 그래서 엠너빈 그래서 방송한 거잖아. 엠너빈. 그 다음에 또 방송한 게 뭐야? 메타 방송한 거잖아.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광고 수준이 아니라 광고 플랫폼. 물론 한국에도 뭐 광고 그쪽 회사가 있긴, 플랫폼 회사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까지 뭐 두드러진 돋보이는 회사들은 보이진 않습니다. 하여튼간 이런 회사들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거. 그럼 이 정도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뭐 지금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 요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가적인 거. 먼저 큰 그림을 이야기를 해드려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나머지 이제 약간 이제 뭔가 지식을 좀 보완할 것들 이야기해드릴게. 유럽 증시. 유럽 증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유럽도 아셔야 돼. 유럽을 모르면은 생각이 편향되잖아. 생각이 편향되면은 그럼 본인한테 손해야. 한 가지만 알고서 나 미국 증시만 알면 나 투자 잘할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개념 없는 생각이 어딨어. 그러니까 맨날 개인 투자자들 면 손절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넓고 올바라야지. 근데 미국 증시 또 올라갔지. 유럽 증시. 그래서 이게 주식이란 게 판단을 올바르게 하는 건 이래서 항상 계속 모니터링 해야 돼. 스톡스가 1.09, 독일의 닥스, 씨, 미쳤지. 와, 환장한다, 진짜. 그러니까 웃기잖아. 그 보수 언론에서 맨날 뭐 유럽 경제 안 좋다 떠들어. 야, 유럽 경제 안 좋은데 유럽 증시가 올라가? 무슨, 그러니까 얼마만큼 한국에서 그 보수 언론들에 의해서 국민들이 완전 바보가 돼버린 거야. 맨날 한국에서 떠들어대면 뭐 GDP만 떠들어대지. 아이고 창피스럽게 진짜. 개쪽이지. 그 정도로 세뇌 교육을 받았으니.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이거 경제 지표 GDP로 보게 되면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유럽은. 근데 그건 한국에서 창피스럽게 경제 교육을 받은 거 보잖아. 개 쪽팔리게. 창피스럽게. 그 정도 수준으로서 한국에서 서로들 경제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거잖아. 해석해봐, 해석해봐. 에이구, 창피스러워. 그러니까 그게 좀 너무 창피한 것 같아. 여하튼 간에 네, 스톡스가 네, 1점 유럽 계속 야 미쳤지 미쳤어. 네, 유럽 증시 1.09%, 독일의 닥스 지수 2.0. 독일 경제 안 좋다면서 야 경제가 안 좋은데 지수가 올라가는 게 어딨어?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는 보수들이 한국 경제를 개망쳐놓은 거야. 언론들에 의해서 국민들이 경제도 엉망진짜로 이해하고 있고 그럼 바보로 만든 거지 국민들을 개바보로 만든 거지. 이게 경제가 안 좋아야? 어? 경제가 안 좋아서 독일이 이렇게 날아갑니까? 무슨 맨날 보는 수준 자체가 GDP밖에 아는 게 그거밖에 더 있나 씨. 여하튼간에 독일 올라가고 있고 프랑스도 올라가고 있고 한심스러워 한 진짜. 그런 것들이 언론이라고 개념도 경제 개념도 없는 애들이. 네, 유럽 증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신고가 중에서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지. 봐보세요.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야. 비교해 보시면. 아니 나스닥하고 비교해 보셔도 아실 거고 S&P 500하고도 비교해 보셔도 아실 거야. 그러면은 왜 유럽 증시가 왜 올라가지는지는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유를. 아니 모르면 돼? 그냥 나 미국만 알면 돼? 그러니까 생각이 편협해지는 거지. 예, 독일 지수 계속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내구조가 그 정도 수준밖에 더 되나 씨. 창피스럽게. 하여튼간 유럽 증시는 계속 올랍니다. 유럽은 경제 좋아요. 네, 유럽 증시는 기업 실적 발표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도 있어요. 지정학적인 기대감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있는 것 같아. 뭐가 있냐면, 확실하게 경제 관점으로 좀 보는 영역이 있는데, 물론 이제 본인 관점도 있기는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요거 이제, 종전 이제 그 하게끔 관여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전쟁 끝나게끔. 그러니까 전쟁 끝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럽이 좋겠지. 왜냐면 전쟁 이슈로 해가지고 유럽이 막 그 우크라이나 지원을 했잖아. 근데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무기 사라고 지원 안 해도 되잖아. 그럼 그 돈이 비용이 발생되지 않고 오히려 생산 쪽인 데 쓸 수가 있잖아. 네, 유럽 증시는 네, 지정학적 기대감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종전 기대감. 그다음에 유럽 증시 기업 실적 다 좋게 나오고. 네, 다 뭐 실적은 다 좋게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야, 이게 해석이 됩니까? 0.1%인데? 이거 수준이라고 그래.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기대감. 예. 트럼프 발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평화를 원한다. 미국 정부는 즉시 협상을 시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네, 이거 이제 전쟁 다 종료. 트럼프 대통령이 어 들어오니까 대통령이 되시니까 재임을 하니까는 세계 전쟁이 다 종료가 돼.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전쟁이고 중동도 다 평화. 재밌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유럽 증시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유럽 증시는 이 두 가지 경제 좋고 기업 실적 다 긍정적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가 찾아오고 있고 유럽에 우크라하고 러시아 유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럽 증시 왜 올라간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아시아 증시 오늘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아시아 증시 우선은 호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아시아 증시는 뭐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호주 증시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호주 증시 강세 주요 원인은 자원 및 금융주 상승과 견고한 경제 성장 기대감. 근데 호주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그 원자재 쪽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철강 요새 이쪽이 올라가긴 하거든요. 뭐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구리 가격 올라갔잖아. 그래서 철강성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호주 시장을 지지하는 주요 요인은 주로 이제 워낙 이렇게 광물들이 많아서 그래서 호주 증시가 올라갔으면 요걸 좀 체크하실 필요 있습니다. 왜 올라갔는지 철강성 원자재 가격 상승. 일본 증시도 뭐 네, 니케이가 1.28, 토픽스가 1.18. 한국 증시도 요새 계속 올라가죠. 1.36. 물론 뭐 해외 쪽도 올라가니까.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우리 한국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언제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들하고 언제 이야기했어? 이때 뭐, 응? 뭐 내란 사태 일어났을 때 이때 막 이야기했었잖아.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쵸?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게 긍정적 생각 가지시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 그 누구지? 케이스인가? 카세스. 그래서 제가 이거 올려드린 거잖아. 이분들 때문에, 이분들 때문에 증시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눈이 내리는데도 이렇게 나오신 분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긍정적인 생각 가지나. 저분들 때문에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 뭐 아니라 할까 올라가잖아. 저분들에 의해서 증시가 올라가는 거예요. 법원을 때려 부시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겠습니까? 예, 올라가지 한국 증시 그래도. 하여튼간에 이분들 감사해야 되는데 이분들 때문에. 키세스. 예, 이분들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 이분들 계시기 때문에 한국 시장 긍정을 보시라고 올라가잖아. 근데 이제 금융은 그런 게 있어. 금융이 어떤 부분이냐면 금융은 내가 투자할 적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뭐 지수가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가 그게 핵심은 아니고 그거 눈에 보이는 거고 금융은 항상 저거예요. 뭐 다름이 아니라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불확실성이야, 불확실성. 불확실성의 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네, 코스피가 좀 그동안 뭐 코스닥은 살짝 조정받았는데 다시, 네, 코스닥은 0.5, 코스피가 이제 약간 키높이 하지 않나요? 키 맞추기? 그동안 코스닥이 막 올라가다가 지금은 코스피가 따라 올라가는 모양새. 코스닥은 약간 조정받고. 하여튼 뭐 괜찮아요. 뭐 코스닥이 올라가냐 코스피가 올라가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수는 저거예요. 금융은 불확실성의 존재 여부예요. 그게 핵심이지. 뭐 지수가 올라갔어 떨어졌어 이런 이게 핵심 아니지. 그건 눈으로 보이는 그냥 겉모습일 뿐인 거고 핵심을 봐야지. 맥점을 봐야지. 그리고 뭐 SK 요새 그 SK하이닉스하고 SK하이닉스가 올라가죠. 근데 SK하이닉스는 아무래도 뭐 엔비디아가 올라가니까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선방해줬고 어제 삼성전자 녹화 떠서 올려드렸지. 뭐 홍콩도 괜찮아요. 홍콩도 잘 올라갔고. 근데 중국은 살짝 조정받았는데 큰 의미 없고. 인도는 이제 살짝 빠졌다가 요새 오늘 어제 상승해줬고. 그래서 여하튼간에 뭐 아시아 증시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호주야. 예. 호주의 이거 철강성미 원자재 가격 상승.
이게 핵심이야, 핵심.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게 핵심이지. 이거 참고하셔야 됐고. 그리고 그러면 이거 다 이야기됐지. 뭐 증권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될 거. 미국 증시 체크됐고, 유럽 증시 체크됐고, 아시아 증시 체크됐고, 한국 증시는 그냥 불확성이냐 안정성이냐 그것만 보면 돼. 그러면 뭐 증시로 봤을 때는 다 체크해드린 것 같아. 증시는 요 정도까지 보죠 뭐. 개념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핵심 항상 증시는 저거예요. 맥점만 잡으면 돼.